명상을 하자. 명상을 하면 행복해진댔어. 이 공허함, 허무함 전부 다 받아들여라. 그대로 봐라. 아니 근데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계속 그대로 느끼고 있는데, 정말 이게 단가?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전부인가? 나는 이런 걸 느끼려고 한 게 아닌데, 명상을 하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한 건데. 야 임마, 명상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대로 바라보고 고요와 침묵과 평화 속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야. 아주 작게. 아니 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몇 년간 명상 지랄을 해왔어. 산책을 할 때도 산책의 순간에 집중하고 그 자체를 느끼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행복해지지 않았단 말이야. 사회는 내게 그냥 흑백 사진일 뿐이야. 이걸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게 씨발 뭔 지랄인데. 야 임마, 명상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면 이 지랄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명상 하다 보면 나와 타인의 경계가 사라져서 엄청난 걸 느끼고 그런다며. 근데 몇 년 동안 이 지랄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민규르 림포체라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그래 나는 왜 몇 년간 명상을 했는데 이 지랄이냐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 있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랬죠. 그리고 사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보통 더 윗바사나 명상을 얘기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알아차리기 명상 이런 거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윗바사나 명상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긴 있어. 근데 과학적 팩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 있지 않아요. 부작용도 꽤 많이 검출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아니 이걸 계속 씨발 봐서 어쩔 거야. 나는 이미 지긋지긋하게 많이도 봤다고. 이걸 자꾸 객관적으로 나한테 들이밀어서 뭐 하는 건데, 이런 생각도 커져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되게 우울했어요.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도 많았고 집안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늘 하듯 명상을 해보려 했는데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이걸 자꾸 계속해서 들여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뉴에이지스러워서 좀 오글거리고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일단 행복이 먼저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초창기 불교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나라는 게 있어요. 자나가 뭐냐면 우리말로 선정이라고 번역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선정과 삼매, 그러니까 자나와 사마디를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지나가고, 일단 자나, 선정이 뭐냐, 그건 바로 지금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무슨 뭐 고요 속에서 평화와 침묵이 찾아오고 이 지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뇌에서 화학 물질을 뿜어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화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행복의 비결은 화학 물질에 있다. 물론 우리가 화학 물질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좆됩니다. 근데 이 자나, 선정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자나, 선정에 대해서 뇌과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화학 물질을 통해 행복을 얻을 때와 비슷하게 뇌가 변합니다.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어쨌든 이걸 자나,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나, 선정이라는 개념은 약간 곡해돼서 전해져 왔어요. 이거 지금도 인터넷에 쳐보면 무슨 이상한 개소리 엄청 많아요. 약간 유체이탈? 비슷한 신비 현상이다, 이런 느낌으로 서술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나, 선정은 이미 뇌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거짓이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이건 무슨 막 내 자아가 무너지고 우주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이 지랄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뇌를 통해서 화학 물질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정은 부처가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왜곡이 된 거냐, 이 선정 자체는 불교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부처는 선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거죠. 아, 선정하면 좋긴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얘기한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곡해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는 단 한 번도 선정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후대에는 이거 봐라, 부처가 선정을 해봤는데 아무 쓸모없고 마음 챙김을 하라고 했다, 마음 챙김을 졸라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왜곡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패러다임의 변화냐면 부처는 선정을 마음 챙김을 위한 도구로 봤어요. 이게 뭔 소리냐, 진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일단 행복해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뉴에이지스럽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행복해라, 이게 실제 초창기 불교에서 얘기한 거라니까. 물론 이게 약간 논란이 있어요. 남방 불교 이런 데에서는 자나, 선정, 그 100만 명 중에 한 명만 가능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고. 근데 문제는 초창기 불교 기록들을 보면 알겠지만 다 선정했어요. 무슨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미친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정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외부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무슨 마음을 수련해서 평화를 찾고 이 지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면 내 머리로 화학물질 뿜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돼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거라니까.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아니 뭐 알겠다,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법이 두 개인데
쉬운 걸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앉아서, 이거 메타 명상이라고 하는데, 자해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앉아서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복을 바라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뭐 부모, 친구, 회사, 유튜브 구독자, 지나가는 사람, 개미 등등. 이게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게 옛날부터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더라? 용어가 있는데 요한의 기도였나? 어쨌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최고다. 근데 사실 뭐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기분 좋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나타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느낌이 가장 정석적이고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걸 하다 보면요, 이제 변화가 생겨요. 손, 가슴, 아니면 이제 입술. 입술은 보통 이제 엷은 미소를 띠고 계속 하고 있으면 입술 쪽에 반응이 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소름 돋았던 게, 우리가 불상 같은 걸 보면 부처들은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되게 엷은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마음 챙김할 때 엄격, 근엄, 진지, 이건 전부 다 환상일 뿐이야, 이것을 그냥 지나쳐봐야 돼 하는 그런 식의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한 미소. 내가 볼 때 아마 이 선정 중에 미소를 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몸에 기분이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몽글몽글 한다고 해야 되나?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런 게 올 때까지 기다려요. 계속 하다 보면 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분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누군가는 이걸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집중보다는 거기에 녹아든다고 생각하세요. 그 거품에 이제 내가 합류한다, 거기에 아주 편안하게 눕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퍼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해져요. 이거 무슨 착각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짓거리를 하면은 뇌에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화학 성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부작용도 없어요. 금단 증상도 없고. 여기서 막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면은 이제 정말 순수하게 행복이 정제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선정의 8단계 이런 거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보다 보면 알겠지만 4단계 넘어가면 약간 판타지처럼 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선정 8단계 수행을 이렇게 빡세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일단 행복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저는 이걸 옛날부터 느꼈어요. 사람들은 무슨 막 악바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제3세계라던가 극빈층에서 성공자가 우수수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은 딱히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대범함과 여유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큰 뜻도 그런 상황에서 펼칠 수 있는 거. 어쨌든 뭐 오늘의 핵심, 명상은 자꾸 마음 챙김만 존나 조지면서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서 언젠가 찾아올 평화와 고요를 느끼는 게 아니다. 일단 행복해져라. 그 행복을 바탕으로 이제 마음의 찌꺼기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야 진정으로 마음 챙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제예요. 왜냐면 선정, 잔화는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 100만 명 중에 1명만 가능함, 이런 식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초창기 불교 관련 기록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선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구는 야마 명상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엄근진하게 얘기하지만, 하지만 일단 기분이 좋지 않고서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부처는 그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다 왔을 때 솔직히 저는 약간 마음 챙김, 윗바사나에 대해 되게 회의가 컸어요. 예전부터 그딴 거 해서 뭐하냐, 20년 해서 한 번 삼매에 들어간다는데 그럴 거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부처 손바닥 안에 있던 거지. 형이야, 내가 네가 생각하는 거 하나 생각 못했을 것 같아? 이 존만한 새끼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심지어 성경에도 이런 게 나와요. 시편 37편 4절 보면 주 안에서 우선 기뻐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괴로웠을 때 그냥 진짜 랜덤 성경 구절 하나 뽑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10편 37편 4절이 나왔어. 일단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 완전 이거 약간 선정, 잔화 얘기랑 비슷한 하고 찾아봤는데, 부처는 마음 챙김 이전에 먼저 선정과 잔화를 하라 그랬네? 유레카다, 유레카! 와, 진짜 저는 그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존나 명상하면 행복해진다더니 씨발 아무 느낌 없는데 여기 굴레에서 이제 나오십시오. 같이 행복해지십시다.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합시다. 21세기 샤먼의 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